자극이 없을 때 뉴런은 놀고 있을까요? 네,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뉴런을 휴지전이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뉴런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극의 전달 단원에서 흥분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일단은 전도라는 거는 뭘까요? 전기나 열이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현상을 전도라고 불러요. 우리 몸 안에서 흥분 전도는 전기 신호의 형태를 띱니다. 뉴런에서 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흥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읽어보면 자극을 받아서 발생한 흥분이 막의 투과성과 막 전위의 변화에 의해서 뉴런의 축색돌기를 따라 쭉 이동하는 과정을 흥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특별히 뉴런에 전기적인 상태가 바뀌면서 그 변화에 의해서 흥분이 전도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배워볼 텐데요. 우리 몸에 어떻게 전기가 흐를 수 있는지 또 그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 연구는요. 오징어의 거대 축삭이라는 굉장히 굵은 축삭돌기로 했는데요. 보통 축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의 축삭은 1마이크로, 2마이크로미터인데 오징어의 거대 축삭은 1000마이크로미터, 1밀리미터만큼 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쪽과 바깥쪽에다가 미세 전극을 꼽고 그 전기의 변화를 연구를 해서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징어를 드실 때 그냥 맛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드시지 마시고 이 뉴런의 연구에 큰 공헌을 한 오징어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드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뉴런은 아무런 전위를 띠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전압을 체크하면 0일 것 같죠. 그런데 세포막의 안과 밖에다가 이렇게 미세 전극을 꼽고 전위를 측정해 봤어요. 전압을 측정했더니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나온 거예요. 안쪽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도 뉴런은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극이 나뉘어져 있죠. 안쪽은 마이너스로, 바깥쪽은 플러스로 극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 상태를 극이 나누어져 있다. 분극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도 뉴런은 분극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미세 전극을 꽂고 안과 밖의 전압을 측정해서 그 차이를 본 것을 막 전위라고 얘기해요. 막을 중심으로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측정했다는 거죠. 이것을 막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평상시의 막전위를 휴지전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지는 rest,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 일 없이 아무 자극 없이 쉬고 있을 때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인 분극 상태를 띠고 있고 이때 막전위를 측정하면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전위가 측정되는데 이 전위를 휴지전위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 몸이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전극이 이런 전위가 나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전압 차이가 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전하를 띠는 이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하를 띠는 이온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칼륨과 나트륨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칼륨과 나트륨 모두 플러스를 띠는 이온인데요. 이 칼륨과 나트륨의 이동, 분포, 또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의 전위가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단면이에요. 이 뉴런의 단면인데요. 큰 글자는 더 농도가 높은 거거든요.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습니다. 둘 다 플러스죠. 그런데 X, 음전하를 띠는 수용성 단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쪽에는 마이너스를 띠는 단백질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륨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는 양쪽에 있고 마이너스를 띠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안쪽에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를 띨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극이 없을 때 분극 상태가 되는데 그 원인은 일단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이고요.
안쪽에는 칼륨, 바깥쪽에는 나트륨. 꼭 외워두세요.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바깥쪽엔 나트륨이 많고. 그리고 플러스를 띠는 막단백질의 분포 때문이다. 안쪽에 마이너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를 띈다. 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이온은 불균등하게 분포를 할까요? 왜 안쪽은 칼륨이 많고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세포막에 있는 축삭돌기의 세포막에 있는 막 단백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포막에는 많은 단백질이 박혀 있고요.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이미 세포막의 구조를 알고 계시겠지만 세포막의 기본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안쪽이 소수성이기 때문에 친수성 분자들은 그 세포막을 경계로 왔다 갔다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하를 띠는 이온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막단백질이 있습니다. 보시면 특별히 중요한 것이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았을 때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바깥쪽엔 나트륨이 많다고 꼭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이온의 불균등 분포가 요 세 가지 펌프와 통로 때문입니다. 통로와 펌프를 구분해 보자면요. 통로, 펌프. 여러분 펌프는 아시죠? 펌프는 이렇게 물 같은 거 길어 오를 때 막 에너지를 써가면서 중력을 거슬러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통로는 그냥 이렇게 통로가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그 통로가 나를 특별히 이동시켜 주는 건 아니죠. 수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을 통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통로는요. 수동, 수송,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통로입니다. 통로가 직접 물질을 막 이동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확산되고자 할 때 그 전하를 띠는 애들은 세포막을 못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통로입니다. 여기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그렇죠. 반면 펌프는요. 아까 물을 끌어올리는 거 얘기했잖아요. 중력을 거슬러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려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펌프는 농도차를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온들을 수송할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ATP가 사용되겠죠. 네, ATP를 사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 농도차를 거슬러서라도 그 이온을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능동수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막단백질을 보면요. 일단 나트륨 칼륨 펌프를 볼게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평상시에 거의 항상 작동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아까 펌프는 농도차를 거슬러서라도 농도차와 상관없이 일정한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그 물질을 수송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나트륨 아웃, 칼륨 인 항상 이 방향을 유지합니다. 특히 나트륨을 3개 밖으로 내보낼 때 칼륨을 2개 안으로 들여보내요. 나트륨 3개 아웃, 나트륨 2개 인, 나트륨 3개 아웃, 칼륨 2개 인 이렇게 정해진 방향대로 나트륨을 밖으로,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펌프고요. 이때 ATP를 사용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외워두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 나트륨은 어디에 많다고요? 밖에 많다고 했어요. 이미 세포 밖에 나트륨 농도가 높은데요. 에너지를 써가면서 더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칼륨은 어디에 많다고 했죠? 안쪽에 많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써가면서 칼륨을 더 안쪽에 쌓아놓습니다. 이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뉴런 외에도 나트륨 칼륨 펌프는 거의 모든 세포에 있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이 되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냐면요. 보통 우리 기초대사량의 한 30% 정도를 소모할 정도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우리 몸에서 항상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배우겠지만 이렇게 농도차를 형성해 놓는 것이 다른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 3개 아웃, 칼륨 2개 인. 나트륨이 밖에 많은데도 더 밖으로 계속 나트륨을 퍼내고 이미 칼륨이 안에 많은데도 칼륨을 계속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를 보겠습니다. 나트륨 통로는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트륨을 이동시키는 거고 칼륨 통로도 역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칼륨을 이동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휴지 전위에서 분극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는요 닫혀 있습니다. 열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트륨이 어디가 많다고요? 밖에가 많다고요. 밖에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나트륨은 항상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세포 안으로 농도차 때문에. 근데 나트륨 통로가 굳게 닫혀 있어서 평상시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휴지전이일 때,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칼륨 통로는 어때요? 칼륨 통로는 칼륨을 이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통로인데요. 물론 에너지는 안 들죠. 칼륨은 안에 많잖아요. 칼륨은 항상 나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휴지전이일 때 칼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일부만 열려 있습니다. 아주 일부가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자꾸 새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왜? 칼륨이 안쪽에 많으니까, 안쪽이 고농도니까 칼륨이 고농도에서 저농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칼륨은 약간씩 새어나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칼륨 통로는 물론 닫혀 있지만 일부 칼륨 통로,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은 새어나갈 수 있고 나트륨 통로는 모두 다 닫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막단백질, 나트륨 칼륨 펌프와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의 작용 때문에 세포막을 기준으로, 뉴런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에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의 막 투과도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요 세 가지 막단백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뉴런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극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극 상태라고 불렀죠. 그때 미세 전극을 꼽아가지고 전압을 측정해 봤더니, 막전위를 측정해 봤더니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나왔대요. 이렇게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분극 상태일 때 막전위를 뭐라고 불렀죠? 휴지전위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분극 상태인 이유,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는 이유는 먼저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 때문이라고 했어요.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는 또 게다가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과 마이너스를 띠는 막단백질의 분포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막단백질의 활동으로 인해서 막 투과도도 차이가 있다고 했죠? 네,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등 분포를 만들어내지만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고 칼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지만 약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굉장히 낮고 칼륨의 막 투과도는 나트륨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평상시 뉴런의 상태를 봤습니다. 이렇게 분극 상태, 평화로운 휴지전이를 가지고 있던 뉴런에 자극이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음 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